마대창이 툭 던진 질문 하나가 설인뿐 아니라 산허홍주까지 같이 얼려버렸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강준호가 마대창 앞에서 그 한마디를 잘라 내뱉는 순간 와인잔이 아주 잠깐 멈췄는데요. 공기가 얼어붙는 소리라는 게 있으면 딱 그 소리였고요.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서재 문 밖에서 듣던 사람이 마설인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염산월과 진홍주까지 같이 서 있었거든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누가 상처받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한 문장 때문에 세 여자판이 동시에 뒤집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강준호가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도 마설이는 왜 포기 대신 더 무서운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말 한 줄을 같이 들은 염산월과 진홍주는 도대체 어디에 칼을 꽂으려고 숨을 고른 걸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설이는 준호를 잡는 게 아니라 준호가 도망칠 수 있는 선택지 자체를 지우기로 마음먹었고 산월과 홍주는 그 순간을 기회로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대창이 준호를 서재로 불러 앉혀놓고 툭 던졌습니다. 우리 설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준호는 한 박자도 안 쉬고 잘랐고요. 마음 없습니다. 마대창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는데 준호는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변명하면 더 엮일 걸 아니까요. 준호는 이 집안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누군가의 칼이 따라붙는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정적으로 끊어냈고요. 그게 제일 안전한 답이라고 믿었는데 그 안전이 오히려 더 위험한 문을 열어버린 거였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 마설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손끝만 떨면서 속으로 씹어 삼켰거든요. 좋아, 마음이 없으면 마음 말고 다른 걸로 묶어. 그런데 오늘은 설인 혼자 굳은 게 아니었습니다. 염산월은 설인 옆에서 아주 얇게 입꼬리가 올라갔고요. 진홍주는 숨을 들이마시다 말고 손바닥에 손톱을 박아 넣을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세 사람의 속은 전부 다른 방향으로 찢어졌습니다. 설이는 거절로 들었습니다. 아니, 거절보다 더 잔인한 처리로요. 마음 없습니다는 싫다가 아니라 너는 내 마음에 올 자격이 없다는 성급기처럼 들렸거든요. 염산월은 설인이 흔들리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설인이 흔들리면 마대창의 시선이 잠깐이라도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시선이 이동하면 권력은 반드시 빈틈을 만들니까요. 진홍주는 자기 기회로 들었습니다. 홍주는 원래 강준호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들키지 않으려고 늘 독하게 눌러왔는데요. 오늘은 눌러둔 감정 위로 마음 없습니다가 떨어지니까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설인이 안 되면 다음은 나일 수도 있잖아. 이 단순한 생각이 홍주 안에서 고개를 들었고 동시에 더 독한 생각도 따라붙었습니다. 설인이 못 가지면 내가 가져야 해. 문고리를 잡은 건 설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너지고 싶었는데요. 염산월이 아주 낮게 설인을 막았습니다. 설인아, 지금 들어가면 내가 져. 내가 울면 다들 내가 진 줄 알아. 그 말이 친절처럼 들렸지만 설인은 알아챘습니다. 산월은 딸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설인이 무너지는 장면을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홍주도 그 틈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맞아. 들어가서 매달리면 더 없어 보여. 홍주는 진심으로 설인을 위하는 척했는데요. 그 말이 더 칼 같았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돌려 산월과 홍주를 봤을 때 눈물보다 먼저 올라온 건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상처를 밟고 올라오려는 거 나 알아. 그래서 설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고 표정을 고쳤었는데요. 울음 대신 웃는 얼굴을 만들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판을 깔아야 했으니까요. 설인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마대창을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숨도 안 쉬고 이어붙였는데요. 대신 저 사람 여기서 맘껏 일하게 해주세요. 누가 옆에서 흔들거나 괴롭히거나 빼가려는 말 나오면 그건 제가 막을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공식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한 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설인이 말한 책임은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강준호를 드림호텔에 붙여놓고 실력으로 성과를 뽑게 만들고 그 성과가 곧 그의 발목이 되게 하겠다. 그 과정에서 누가 손을 대든, 특히 엄마 채화영 라인이 뒤에서 흔들든 할아버지 권위로 차단해달라. 이 뜻이었습니다. 설이는 연애로 묶는 게 아니라 일과 공식으로 묶어서 준호가 도망칠 이유도 도망칠 길도 없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마음이 없다는 말은 설인이 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무기로 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설인을 한 번, 준호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책임진다 했지. 그럼 오늘부터 강준호는 내가 본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재 밖에서 산월과 홍주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산월은 설인이 생각보다 빨리 할아버지를 잡는다는 걸 느껴서 눈이 더 차가워졌고요. 홍주는 이제 더 늦으면 못 낀다는 걸 알아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사랑 싸움이 아니라 자리 싸움이 열려버렸거든요. 설인은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서재를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켰는데요. 통화 목록 맨 위에 저장된 이름 하나, 이강혁. 설인은 바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칫했거든요.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이고 설인이 이강혁을 건드리는 순간 엄마와 정면전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인은 오늘 그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그 전쟁을 내가 먼저 열어야 하는 밤이었어요. 설인은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이강혁 나야.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는데요. 평온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강준호 셰프, 바로 프로젝트 라인에 묶어. 총괄자리 만들어. 그리고 엄마 쪽에서 괜히 건드리는 사람 나오면 할아버지 이름으로 정리해. 이강혁이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대표님께 보고 설인이 끊었습니다. 보고하지 마. 보고하는 순간부터 이건 엄마 판이야. 설인이 전화를 끊는 순간 염산월이 옆에서 툭 던졌습니다. 설인아, 너 지금 엄마랑 싸우겠다는 거야? 설인은 웃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는 거예요. 산월이 고개를 기울입니다. 뭘? 설인이 아주 또박또박 말했는데요. 엄마가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 그 방식으로 준호 씨가 꺾이는 거. 그 말은 준호를 지키겠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또 다른 진심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꺾이면 내 판도 같이 꺾여. 그러니 내가 먼저 잡아. 설이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자신을 살리는 타입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그걸 본 산월은 속으로 미소를 삼켰습니다. 좋네. 내가 그렇게 커지면 내가 더 크게 다치겠네. 진홍주는 그 말을 듣고도 한 발 앞서 움직일 생각을 했습니다. 홍주는 산월 딸이고 산월은 늘 홍주에게 가진 걸 써라고 가르쳤습니다. 홍주는 그 가진 것이 얼굴인지 집안인지 아니면 마음인지 아직도 헷갈렸는데요. 오늘은 확실해졌습니다. 홍주가 가진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설인이 공식으로 묻기 전에 홍주가 감정으로 들어가면 균열이 생깁니다. 홍주는 그 균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이 판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걸 홍주는 너무 잘 아니까요. 그날 밤이 끝나자마자 설이는 다음 수를 뒀습니다. 준호를 불러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이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드림호텔 총괄 셰프 임명한, 신규 다이닝 프로젝트 런칭, 언론 공개 일정. 설이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강준호 씨, 나랑 연애하자는 말 아니야. 같이 일하자는 말이야. 준호가 서류를 훑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까? 가두는 겁니까? 설이는 웃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둘 다요. 누가 손 떼면 강준호 씨는 여기서 못 버텨. 대신 나랑 엮이면 함부로 못해. 할아버지가 본다 했으니까. 준호는 그 말이 설인의 애원처럼 들리지 않는 게 더 섬뜩했습니다. 설인은 울먹이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계산된 단어만 올렸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보호를 포장한 통제였고, 통제를 포장한 거래였습니다. 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대가가 뭡니까? 설인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공식 파트너. 사람들 앞에서 딱 그 정도. 준호는 한순간 이 집안의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단 한 번 공식이 붙으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묶는 라벨이 되어버리거든요. 준호는 아직 이 판의 깊이를 전부 모르지만 라벨이 붙는 순간 자기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여기서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강준호 씨 마음 설득 안 할게. 근데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칠 수는 있어야 하잖아. 나는 그걸 안 줄 거야. 준호가 설인을 바라보자 설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눈이 아니라 결심한 눈이었거든요. 준호는 그 눈이 사랑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은 쉽지만 결심은 더 단단해지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염산월과 진홍주는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산월은 서재 문 밖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을 머릿속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마대창이 설인 편을 들어주는 순간에도 산월은 속으로 계산했거든요. 설인이 지금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커지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 앞에서 설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설인의 체면이야. 산월은 홍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홍주야, 너는 감정이 아니라 그림을 봐. 강준호는 지금 설인에게 묶이는 순간부터 자유가 없어져. 홍주가 숨을 삼켰습니다. 산월이 이어붙였는데요. 자유 없는 남자는 결국 누군가에게 도망치고 싶어 해. 그 도망치는 문을 내가 만들어. 내가 문이 돼. 홍주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문이 돼. 홍주는 자기도 모르게 서재 문 밖에서 켜둔 음성 메모를 확인했는데요. 화면에 짧게 떠 있었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홍주는 그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산월도 말리지 않았고요. 그건 증거가 아니라 홍주가 끼어들 수 있는 입장권이었습니다. 설인이 공식으로 묶을수록 나는 감정으로 흔든다. 홍주는 그렇게 결심했는데요. 그 결심이 진짜 감정인지 욕망인지 홍주 자신도 헷갈렸습니다. 헷갈리는 게 더 위험하죠. 헷갈릴수록 사람은 더 과감해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드림호텔 내부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다이닝 프로젝트 총괄 강준호, 프로젝트 파트너 마설인. 설이는 그 공지가 뜨면 판이 굳는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펜을 들기 직전 설이는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오빠, 나도 알아. 오빠가 나한테 마음 없는 거. 근데 오빠가 여기서 망가지면 그건 오빠만 망가지는 게 아니야. 준호가 뭐가 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설이는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비밀을 풀면 판이 끝나니까요. 설이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말해. 대신 지금은 살아남아. 준호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살아남아. 그 말이 이상하게 목을 조였는데요. 준호는 늘 살아남는 방식으로만 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기대는 순간 약점이 된다는 것도 너무 빨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이는 기대라 하지 않고 거래라 합니다. 거래는 냉정한데요. 그래서 준호는 더 흔들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라서 도망칠 때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때 진홍주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홍주는 일부러 밝게 웃었는데요. 선배, 어제는 제가 미안해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준호가 홍주를 보자 홍주는 숨을 고르듯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그냥 선배가 여기서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은 설인이 방금 했던 말과 똑같은데요. 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인의 편하게는 통제였고 홍주의 편하게는 유혹이었습니다. 설인은 그 차이를 즉시 알아채고 홍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홍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준호는 깨달았는데요. 아, 나는 지금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기구나.
설이는 홍주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홍주야,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책임질게. 홍주는 더 다정하게 받아쳤습니다. 설이나, 책임은 무거운 거야. 내가 다 들고 가면 너부터 무너져. 산월이 문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요. 산월은 속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됐다. 둘이 부딪혔다. 이제 균열만 키우면 된다. 준호는 그 순간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하려고 들었는데요. 그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설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강준호 씨, 지금 도망치고 싶어? 준호가 대답하지 않자 설인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습니다. 도망치고 싶으면 나중에. 지금은 공식부터. 준호가 결국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 하나로 마설인의 판이 굳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설인은 공식으로 묶었고, 산월은 균열로 찢을 준비를 했고, 홍주는 감정으로 파고들 준비를 끝냈습니다. 누가 먼저 피를 보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마설인이 준호를 일로 묶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진홍주가 감정으로 흔들어버릴 틈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설인 편, 홍주 편, 준호 탈출 중에 하나 찍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 의견대로 다음 전개에서 염산월이 어떤 칼을 꺼내는지까지 더 세게 이어가 볼게요.